안녕하세요, 교수님. 2-A반 정기남의 5월 7일 강의 요약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통이치의 효과적인 기능을 위한 요소를 학습하였습니다. 통이치의 효과적인 기능을 위한 요소는 세 가지로서 지지, 유지, 안정이 있습니다. 지지는 의치의 수직으로 가해진 저장력에 대해 저항하는 현상을 의미하며, 유지는 의치에 있어서 중력이나 음식물의 접착력 또는 개고할 때 작용하는 힘에 대해 의치가 이탈되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통이치의 유지 기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우선 물리적인 요소가 있는데 1번 응착력 또는 점착력, 2번 응집력 또는 접착력, 3번 표면장력, 4번 모세관 인력, 5번 기계적 유지, 6번 의치상 변연 봉쇄와 대기압, 7번 근압 유지가 있습니다. 구강 점막과 의치상 사이의 분자간 인력은 통이치의 유지력에 기여하는데, 이 중에서 타액, 즉 분자간 인력으로 인한 요소는 1번 응착력, 2번 응집력, 3번 표면장력, 4번 모세관 인력이 있습니다. 응착력 또는 점착력이란 다른 분자끼리 끌어당기는 물리적인 힘으로 타액과 의치상 또는 타액과 점막 사이에 나타납니다. 응착력이 다른 분자끼리 끌어당기는 힘이라면, 응집력 또는 접착력이란 같은 분자끼리 끌어당기는 물리적인 힘으로 의치상과 점막 사이에 개재된 타액층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표면 장력은 액체 표면에는 될 수 있는 한 표면적을 작게 하려는 힘이 작용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표면 장력이며, 모세관 인력은 액체 속에 모세관을 넣었을 때 모세관 내의 액면이 외부의 표면보다 높거나 낮아지는 현상으로 고체에 접근한 액체면의 분자를 고체가 끄는 힘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기계적 유지란 치조제의 첨화, 즉 함몰 부위를 적절히 이용하면 부가적인 유지를 얻을 수 있으며, 의치상 변연 봉쇄와 대기압이란 의치상이 구강 조직에 밀착되면 공기가 빠져나가 대기압과의 압력 차이에 의해 음압이 작용하여 흡착에 의한 의치의 유지력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근압 유지란 통이치는 치아와 관련된 주위 조직의 근압력, 즉 뺨과 입술이 구강을 향해 안쪽으로 미는 힘과 혀가 밖으로 미는 힘의 영향을 받는데, 의치상의 유지를 위해서는 적절한 근압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해부적 요소가 있는데, 해부적 요소에는 유지에 관여하는 근육, 이탈에 관여하는 근육, 치조제의 형태와 점막 성상이 있습니다. 통이치의 효과적인 기능을 위한 세 번째 요소인 안정은 어떤 힘이 작용했을 때 동요되거나 위치의 변화 없이 고유의 위치에 있으려는 성질 또는 평형점을 벗어나면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이며, 안정의 필수적인 요소로는 근균형과 교합균형이 있습니다. 교합균형에서 통이치는 안정을 위해 하악의 어떤 위치에서 교합을 해도 균등한 접촉 관계가 되는 양측성 균형 교합이 이루어져야 하며, 인공치 배열 시 시소를 생각하며 의치를 안정시키는 부분에 인공치를 배열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교합제에 대해 학습을 하였습니다. 교합제는 인공치아가 심어지는 장소로서
상악 악관 관계의 기록과 인공치 배열을 목적으로 기초상의 치조제 부위에 올려져 있는 구형의 왁스 블록으로 일반적으로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로 제작합니다. 교합제의 기능으로는 첫째, 상하악의 수직관계 결정. 둘째, 상하악의 수평관계 결정. 셋째, 가상교합평면 결정. 넷째, 구순의 지지 정도와 안모 결정. 마지막 다섯 번째로 교합제의 참고선 설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합제의 크기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교합제의 폭은 상하악에서 서로 같고 전치부 5mm, 소구치부 7mm, 대구치부 10mm로 구치부로 갈수록 점점 넓어집니다. 교합제의 높이는 상하악이 서로 다른데, 상하악의 경우 전치부는 순측 변원에서 22mm, 구치부는 상악 결정 부위에서 7에서 8mm이며, 하악의 경우 전치부는 순측 변원에서 18mm, 구치부는 956기 높이의 3분의 2와 일치되도록 해줍니다. 이때 956기, 즉 레트로몰라 패드는 교합 평면을 맞추는 중요한 가이드라인입니다. 또한 치조제에 대한 교합제의 위치 관계에서 유치악은 상악 절치 유두 중앙에서 중절치 순면까지의 거리가 약 8에서 10mm 정도 되는데, 이때 절치 유두는 좌우 중절치를 세우는 중요한 가이드라인입니다. 무치악에서는 상악 절치 유두 중앙에서 중절치 순면까지의 거리가 약 6에서 7mm가 되도록 자연치의 위치보다 약간 설측으로 결정을 하여 줍니다. 다음으로 가상 교합 평면의 설정이 있는데, 상악 교합제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상악법과 하악 교합제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하악법이 있습니다. 상악법은 교합제의 가상 교합 평면을 설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전치부에서 상순이 지침이 되는데, 상악 교합제의 전방부 위치는 이완된 상순의 하연보다 1에서 2mm 더 내려와 있고, 양측 후방부의 위치는 9융기 높이의 3분의 2에 맞추어 줍니다. 하악법은 의치의 안정과 유지에 문제가 많은 하악 구치의 악재에 대한 배열 위치를 우선적으로 결정하고, 여기에 상악 구치를 교합시켜 배열하고자 할 때 이용되는 방법으로, 하악 교합제의 전방부의 위치는 상하순을 가볍게 다물었을 때 전선과 일치합니다. 또한 양측 후방부 위치는 9융기 상부 높이에 일치시킵니다. 상악법을 하였든 하악법을 하였든 적절하게 조정된 가상 교합 평면은 전면에서 볼 때 동공간 선과 평행하고, 측면에서 볼 때 후방 가상 교합 평면은 캠퍼 평면과 평행해야 하며, 캠퍼 평면은 좌우의 비익의 하단과 이주의 상현을 연결하는 비청도선에 의해 형성되는 가상적 교합 평면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합제 제작 방법을 학습하였는데, 교합제 제작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프리핸드 메소드, 두 번째로 오클루전 림 포머 메소드, 세 번째로 기성품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프리핸드 메소드는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를 불꽃에 연화시켜 손으로 기본 형태를 성형하는 방법으로 순서는 이와 같습니다. 먼저 기초상 위에 밑지의 연장 표기된 참고선을 이용하여 시조 재정선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 위에 조각도로 10mm 정도 폭의 간격으로 선을 그어 골고루 연화시키고 접어서 붙이면서 높이는 10mm 정도로 하고
단면을 사각형으로 형성합니다. 그 후 왁스 블록을 구부려서 말굽 모양으로 만들고 교합제의 밑부분을 연화시켜 기초상 위에 올려놓고 부착합니다. 기초상 변원에서 교합제의 순협축으로 부드럽게 이행되도록 왁스를 첨가하여 붙이고 다듬고 상하 교합제의 높이와 폭을 측정하여 맞춥니다. 그 뒤 치조제의 형태와 교합제의 위치, 미폭, 높이 등이 조화롭게 형성되었는지를 점검하면서 수정하여 줍니다. 그리고 상하 교합제를 교합시켜 최종적으로 확인하며 마지막으로 수정합니다. 두 번째로 오클루전 림 포머 메소드는 실리콘 러버나 금속으로 만든 몰드에 용융 왁스를 부어서 제작하거나 연화된 왁스를 채워 제작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기성품 사용은 말 그대로 기성 제품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곧 축제 기간인데 1년에 한 번 있는 축제인 만큼 무사히 끝났으면 좋겠고 교수님도 많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5월 7일 강의 요약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